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익명 검사를 실시하자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자가 급증하며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검사소마다 인산인해가 된 가운데 일부 보건소는 검사가 조기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엿새 만에 이태원발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최초 클럽 방문 확진자가 방문하지 않았던 다른 이태원 대형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대규모 확산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올여름 창문을 열고 버스를 운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잡이에 묻은 땀 등 체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반성하고 최종훈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걸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대한유도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시간 끌기 전략을 쓰면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미래한국당 쪽에선 정신 감정을 받아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68명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무서운 건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신규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11명, 그리고 확진자 접촉자 중에 10명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106명 중 77명이 클럽 방문자, 나머지는 이들의 접촉자였습니다. 서울 확진자가 총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이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과 제주가 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3차 감염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무증상 감염이 36%가 넘고 그리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서울 확진자 수는 41명이 감염됐던 구로구 중앙만민교회를 이미 넘어섰고 98명이 확진돼 서울 최대 집단 감염이었던 구로구 콜센터 사태 바로 다음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소재 5개 클럽 외에 조금 떨어진 또 다른 클럽 2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태원발 첫 확진자와 동선도 겹치질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대형 클럽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2일 이 클럽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무증상 상태에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로 알려진 용인 66번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사례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곳 클럽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클럽으로 특정 소수자 위주로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의 발원지로 지목된 5개 클럽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클럽을 포함한 최소 2곳의 클럽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를 확인했습니다. 새로 확진자가 나온 클럽은 주말이면 수천 명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클럽을 중심으로 한 대량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익명 검사하겠다고 밝힌 뒤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10,000명을 넘었는데요. 오늘 일부 선별진료소는 밀려드는 인파로 검사가 조기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인근 선별진료소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지만 대기줄은 쉽사리 줄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선별진료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In Itaewon, the cases were mainly at gay clubs, and I just know that gays are not accepted here yet in Korea.
So it can save many jobs of many people. I think it's better for them to be hidden or stay hidden.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관련자들을 익명 검사하자 검사자가 평소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검사자들이 몰리며 일부 보건소에선 검사가 조기 마감돼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장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소요되는데 무한정 기다렸는데 기다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 등 인근 지자체의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도 늘며 전국의 이태원 관련 검사자는 1,300여 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익명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내 의료계가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됐고 감염자 수가 6,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천지 때는 4월 기준으로 5,200여 명이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백 이사장은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대구 신천지 교회 때보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사이 발견된 환자 규모로 볼 때 이미 한 달 전부터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감염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한 명의 감염자는 20일 안에 81명이 되고 32일에서 40일이 지나면 확진자는 6,500여 명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이번 집단 발생이 뒤늦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선의 상황은 한정된 유행이 초기에 발견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나쁜 최악의 상황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전파가 이루어진 후에 늦게, 즉 지연 발견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경증 환자를 모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키고 중증 이상 환자를 위해 미리 병상을 비워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공중보건위가 황금 연휴에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격리 해제를 기념해서 간 거라고 하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온 뒤에도 사흘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환자를 봤죠. 이 환자들 대부분은 고령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보건지소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마당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엔 주민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공중보건의와 접촉한 주민들입니다. 접촉자 30여 명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입니다. 불안하지. 걱정되죠. 마음이 답답하지. 이 공보위는 황금 연휴 기간인 지난 5일 서울 이태원의 대형 클럽과 주점에 들렀습니다. 아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던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볼 거고요. 해당 공보위는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방역 당국의 권고에도 사흘간 업무를 계속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김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25일까지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 5,500여 명 중 2,000명 정도는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동통신기지국이나 카드 결제 정보 등은 물론 CCTV까지 조회해 사실상 수배하듯 이들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일대 5개 클럽 방문자 5,5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2,400여 명과는 직접 통화해 조사를 마쳤고 전화를 받지 않은 나머지 3,100여 명 중 1,100여 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2,000여 명입니다. 정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카드 결제 정보 확인 등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클럽 인근의 CCTV 자료를 확보해 방역 당국에 제공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CCTV 조사를 통해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하에 CCTV 조사 등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전국에 8,500여 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클럽 방문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대자보까지 붙는 등 비판이 쏟아지자 성소수자 단체들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하게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이태원 클럽에 갔던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10일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학부모 일동이라고 쓴 대자보에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미안한 줄 알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개인이 조심해야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제 애가 입학을 못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간 일명 찐방을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올랐습니다. 성소수자들은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긴급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이번 일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검진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다가 실수로 기부를 눌러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이 일부러 실수 기부를 유도하는 것 같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왔고 결국 정부가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기부는 철회가 없다고 했던 방침도 바꾸고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30대 주부 이모 씨는 남편 대신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아이 셋을 돌보며 정신없이 신청하다 동의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버튼을 잘못 누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다음 날 기부를 취소하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쪼달리면 제가 첫날서부터 그거 기다리다가 신청을 했겠어요. 콜센터로 전화하니까 당일 거밖에 처리가 안 된다. 한 카드사의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입니다. 약관 동의 후 본인 확인을 거치면 곧바로 기부 여부를 묻는 창이 열리는데 무심결에 전액 기부를 선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른 카드사도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애초 카드사들은 신청과 기부 절차를 분리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한 페이지에 담으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부하기 같은 경우는 행안부 쪽에서 지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부는 민원이 잇따르자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 창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수로 기부금을 냈다면 당일 카드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고 하루가 지난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부를 과도하게 유도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애초 시스템 과부하를 막으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내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한 궁금증 김은영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안입니다. 대형마트 아니라도 미용실과 안경점, 약국, 커피 전문점 등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매출도 한 50% 이상 급감한 상태입니다.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고객들이 오셔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먹는 거랑 아니면 생필품 그런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단 이 경우도 대형마트와는 별도의 결제기를 사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실제 이마트에선 전체 임대 매장 중 30%가 해당되는데 별도의 결제 시스템이 없는 식품관, 이른바 푸드코트 내 임대 매장 다수가 빠진 결과입니다. 백화점에도 임대 매장이 있긴 하지만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처는 더 제한적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영점은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되고 가맹점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붙은 곳은 직영점이 아닌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가맹점인 치킨 업체는 재난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지만 직영 매장이 비교적 많은 커피 전문점과 햄버거 업체는 위치를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올여름 서울 시내에서 버스들이 에어컨을 켜려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으로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될까 봐 그런 건데 여름엔 땀도 많이 나죠. 이게 묻은 채 손잡이 등을 잡고 이걸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차고지에서부터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연 채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공기가 순환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철 개문 냉방 운행을 허용하는 서울시의 이번 지침은 서울 시내 전체 354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들이 있으면 창문을 닫고 운행할 경우 감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만으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손잡이에서 다른 사람의 땀이 묻었을 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땐 손을 본인의 입이나 눈 점막에 대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질 때를 대비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때 바이러스가 잘 차단되지 않는다며 천대받다시피 했던 치과용 마스크. 날이 더워지자 이젠 이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한 장에 500원 하던 게 1,000원, 심지어 2,000원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직원이 수술용 마스크, 일명 덴탈 마스크를 옮기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부쩍 찾는 사람이 많아져 하루에도 몇 번씩 채워놔야 할 정도입니다. 더워지면 땀도 많이 나고 착용하는데 착용감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숨쉬기에도 불편해서 요즘에는 덴탈 마스크 많이 찾고 있어요.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조짐에 6월 개학에 앞서 미리 확보해두려는 수요까지 겹치며 일부에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폭등세. 1, 2주 전만 해도 한 장에 500원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보건 마스크 대란대와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원가 문제나 병원 납품 등을 고려하면 국내 추가 생산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장비는 몇 대 없어요, 국내에는. 일반 약국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병원으로 가요. 공적 마스크처럼 덴탈 마스크도 정부가 수급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2차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오늘은 나이팅게일의 생일, 그러니까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더 특별할 수밖에 없죠. 겨울에도 입고 땀을 뻘뻘 흘렸던 방호복, 여름엔 상상이 안 갑니다. 김민수 기자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에서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TV 리모컨 조작이나 이불을 덮는 등 환자의 모든 일상생활에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묻어나가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희가 다 챙겨줘야 돼가지고 여기 있는 이유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조금. 간호사들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통풍이 되지 않는 레벨 D 방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땀이 많이 났지만 날이 무더워지는 요즘에는 방호복 속이 출렁거릴 정도로 땀이 쏟아집니다.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 소식에는 힘이 빠집니다. 이곳은 원래 일반 환자를 받던 시설이지만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밀려들 수 있어 기약 없이 음압병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클럽 가고 싶고 우리도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절제되고 지키고 참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 한 거야. 수개월째 긴장 상태를 이어온 간호사들. 이들은 코로나19 영웅이라는 응원이 고맙다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우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일주일 또 미뤄지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등교하자마자 학력평가를 치러야 하고 내신과 수능 준비도 빠듯한데 더 큰 문제는 이 일정조차 확실치 않다는 거죠. 게다가 이 기간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으니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등교가 갑작스럽게 또 일주일 미뤄지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당장 오는 20일 등교를 하면 다음 날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후 중간고사 등 줄줄이 이어지는 일정에 시험만 보다가 1학기가 다 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원격 수업만으로는 내신 준비도 막막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수업 들으면서 그러니까 쌤이 강조한 거를 필기 하면서 하면 내신에 도움이 되고 그거 위주로 공부하면 됐었는데 어떻게 내신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수능 준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지난 3월 학력평가는 재택시험으로 치러져 전국 성적 산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시 생각하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못 보니까 실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서 불안한 게 있어요. 당장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1학기 내신과 학생부에 기재할 활동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비교과에서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무엇을 할지 미리 결정을 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다음 주 등교가 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계 기자의 코로나 관련 질문에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다 급기야 회견을 중단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백악관은 뒤늦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이 대통령과 부통령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은 자가격리 상태인데 이것도 하지 않았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 CBS 방송의 중국계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유독 검사 역량만 강조하느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질적으로 답합니다. And maybe that's a question you should ask China.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기자는 자신의 인종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닌지 우회적으로 지적합니다. Sir, why are you saying that to me specifically? I'm telling you, I'm not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like That's not a that. nasty. 설전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다른 기자를 지목했다가 마음을 바꾸는 듯하더니 지목됐던 CNN 기자가 항의하는 와중에 돌연 회견을 중단해버립니다. But you called on me. I did, and you didn't respond, and now I'm calling on Sorry, I just the young wanted lady in the back, please. I just wanted to let my colleague Okay. finish. But can I ask you a Ladies and question, gentlemen, please?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같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무역 합의 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뒤늦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트럼프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코로나19 불감증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50여 명이 마스크 한 장을 돌려가며 냄새 맡고 컵 하나를 돌려 쓰다가 결국 21명에 걸렸으니 여하간 집단 감염이 성공은 한 셈입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옷을 입은 수감자가 컵에 물을 담더니 다른 수감자에게 건넵니다. 컵을 받은 파란 옷의 수감자가 컵에 입을 댄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자연스럽게 컵을 내려놓자 컵의 주인이 다가가 회수한 후 또 다른 수감자에게 건넵니다. We couldn't really understand why, what happened. And this surveillance video is going to show inmates deliberately attempting to infect themselves with the COVID-19 virus. 이 교도소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경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감자들은 이 조기 석방 대상에 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렸고 결국 사건에 연루된 50여 명 중 2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They're also use that styrofoam cup, and they're going to share the styrofoam cup. Same process they did with the water bottle, but now they're also sniffing out of a common mask.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조기 석방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LA 경찰은 관련자를 추가로 형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한 대화명 각가시 결국 구속됐습니다. 현재 대학생이라고 하죠. 곧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30분 동안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야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각종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대화명 각갓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각갓은 24살 대학생으로 지난 9일 경찰의 소환조사에서 자백한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10개 이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입니다. 각갓은 지난해 3월 텔레그램 활동 흔적을 지우고 돌연 잠적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나는 절대 안 잡힌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지만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모방 범죄의 우려로 세부적인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각갓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얼굴을 포함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는 안 됐지만 반성한 점이, 최종훈은 진지하게 반성은 안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5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형이 무겁고 사실관계와 법리가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안 됐지만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종훈에 대해선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일부 고려한다라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합의가 결정적인 감형 요소지만 감형의 성적 감수성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성인이 작성한 합의서라면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 감정에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환입니다.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했습니다. 유도회는 유도 4단인 왕기춘의 단을 지우는 삭단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사실상 유도계에서 퇴출이 된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스포츠 공정위원회. 대한유도회는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 끝에 왕기춘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 제명하기로 결론냈습니다. 그 성폭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및 이로 인해서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돼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 8명 모두 영구 제명의 뜻을 모았는데 대한유도회는 현재 유도 4단인 왕기춘의 단을 지우는 조치인 삭단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왕기춘을 유도계에서 퇴출한 겁니다. 해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왕기춘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제대회 5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쓴 왕기춘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과 시비가 붙어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고 음주운전을 일으키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신앙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측은 압수수색 직후 많은 부분이 잘못 확대돼 알려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훈련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빛과 진리교회. 경찰은 이 교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교회 사무실과 숙소, 목사의 자택 등이었습니다. 컴퓨터 자료 같은 것도 근데 어떤 거 챙기셨나 해서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곳 교회 건물 등 총 10곳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4시간이 지난 오후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교회 측은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확대 재생산됐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평화나무 측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교회 수뇌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주로 온 뒤 연락이 끊긴 20대 여성이 실종 2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숨진 여성은 실종 당시 전주 30대 여성 살해범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 친구의 금팔찌를 아내에게 줬던 바로 그 남성이요. 강세영 기자입니다. 과수원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습니다. 경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잠시 뒤 시신항구가 실려 나옵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당시 시신은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로 덮여진 상태였습니다. 부패가 심하기보다는 좀 통통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었죠. 숨진 여성은 채팅으로 알게 된 30대 남성을 만나러 전주로 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지난달 발생한 전주 30대 여성 살해범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을 자신의 검은색 차량에 태워 살해하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부산 실종 여성도 이 남성의 검은색 차량에 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감식 자료하고 일치하는 여성 DNA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깊은 새벽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집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고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10분쯤 자신의 어머니의 집 앞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붙잡은 사람은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당시 흉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리치며 부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주민들은 평소에도 불안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욕을 하고 아니잖아. 근데도 이 경찰은 불안해하는 주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변 골목 일대 순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공무집행방해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의연이 공시한 서류엔 2018년에 남은 22억 7,300만 원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해놓고 정작 2019년 서류에는 이월금이 0원, 빵원이라고 돼 있고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연이 외부 회계 감사도 안 받겠다고 하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동 TF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떳떳하면 공개하라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내 진상조사위를 꾸리기로 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의 공동 TF 구성을 추진해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엇이 이용수 할머니로 하여금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한 것인지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정 의원을 향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공개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묵한다면 보수망나니의 칼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했고, 민병두 의원도 친일 사관에 빠져 있거나 과거사를 불가역적으로 봉합해야 한다고 보는 세력들에게 이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반대로 여권의 엄호 기류도 강해지면서 정 의원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21대 개원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윤미향 논란 키워드로 풀어보는 픽뉴스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가 숨소리 탈탈. 이게 뭡니까? 네, 윤미향 당선인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한 부분입니다. 내용 보시면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 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심경을 밝힌 건데요. 윤 전 이사장의 딸이 다니는 학교 음대생들에게는 딸이 차를 타고 다녔냐, 씀씀이가 어땠냐, 놀면서 다니더냐, 혼자 살았냐 등을 기자들이 묻고 다닌다더라.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조국이라는 말이 오늘 나왔던 거군요. 해명 내용도 물론 있었겠죠? 네, 딸은 차가 없었다.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이용했다.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고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은 이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고 기사화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와 본인에 대한 공격이 보수 언론과 미통당이 만든 모략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강도가 세질수록 결의는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번 논란은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 인해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도 기자회견을 했고, 그럼 사실 끝나야 되는 건데 의혹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일명 후원금 사용처 논란에 대해서 정 의원이 정벽으로 반박을 했죠. 지난 3년 동안 정 의원 후원금 22억 원 중에서 피해자 지원 사업에 쓰인 게 9억 원, 41%에 이른다는 건데요. 이 피해자 지원 외에도 수요 집회나 장학 사업 등 11개 사업에 후원금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수요 집회 모금액도 전액 시위 진행에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세부 내역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이 정 의원이 하룻밤에 술값으로 3,300만 원을 썼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의혹은 2018년 정 의원이 후원의 날 행사를 열면서 서울의 한 맥주집에서 3,300만 원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건데요. 네. 2018년도에 정 의원이 국내에서 지출한 후원금이 3억 1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맥주집에서 하룻밤에 사용했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진 거죠. 네. 해명을 보면 당시에 후원자들이 티켓을 사용해서 맥주집에서 사용한 금액이 972만 원 정도고 이 금액은 네. 행사 후에 정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맥주집 측에서 인건비, 재료비 이런 최소 지출을 제외하고서는 540여만 원은 다시 기부를 하면서 이 정 의원이 지출한 금액을 빼보면 430여만 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3,300만 원 얘기가 왜 나왔냐? 네, 그렇죠. 보니 이 여러 사업에서 사용한 것을 이 맥주집 한 곳으로만 기재하면서 잘못 알려지게 됐다는 건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세청이 정 의원에 조만간 회계 오류 시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주점에 들어간 건 430여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기재가 됐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30년 가까이 이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전 이사장, 정의연대는 굉장히 돈독하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이 부모님하고 사이 맨날 좋습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달려왔다. 서운한 감정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또 고령이시기 때문에 더 마음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게 어제 정의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또 윤미향 당선인은 이 밖에도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함께한 인물이 있었죠.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이용해선 안 된다. 할머니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이사장은 다른 이가 이 할머니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논란이 잦아들긴커녕 더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혐오 아닌 연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가 기자회견 열면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방역과는 또 무관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이 대책본부는 검진 대상자들이 불안을 갖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비난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성소수자들은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료 시민을 지키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워낙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어제 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잠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 이후에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메신저로 보낸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이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태원, 논현동, 익선동이 성소수자들의 이동 경로니 적극 대응해달란 발언을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박능우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런 의미이긴 한데 네. 지자체장이 장관에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흔치 않은 광경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논란이 일었고요. 네네. 또 다시 본류로 돌아온다면 이태원 해당 클럽과 이 주점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찾는 곳이지만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소수자의 이동 경로를 언급한다는 게 혹여 해당 상권에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고 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사실 일부 연예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봐도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겠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가수 조건 씨 SNS에 한 네티즌이 대뜸 이러한 글을 썼어요. 지난주에 클럽에 간 것을 해명해달라. 소위 불똥이 튄 건데 네네. 조건 씨가 답했습니다. 클럽에 안 갔다. 사이버 수사대로 넘기겠다. 내가 웃음냐 이렇게 말이죠. 강하게 했네요. 네, 또 연예계 대표적인 성소수자죠. 홍석천 씨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표명하라는 강요글이 이어졌거든요. 홍 씨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다. 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 지인, 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다행히 익명보장 검사가 가능하니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이 허주용 작가도 바이러스는 성 정체성을 안 가린다.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혐오가 아닌 연대 다시금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 차를 산 지 2달 만에 차 엔진이 하얗게 부식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측은 차주가 통영에 있다 보니 해풍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그럼 왜 내 주변 차는 멀쩡하냐고 반문합니다. 소비자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현대차 SUV를 구입한 주모 씨. 주행 중에 소리가 나서 정비업소에 맡겼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 차인데 엔진이 하얗게 부식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차량 엔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대면 장갑에 그대로 하얀색 가루가 묻어납니다. 주 씨는 곧바로 회사 측에 엔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좀 기분 상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때는 자동차 정비를 했었던 사람이고 이거는 정말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주 씨의 근무지가 통영 바닷가 인근인 만큼 바닷바람이 들어가 부식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엔진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겉에만 부식이 돼도 내부 식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그 속까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품질적인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한 차례 세척을 받았지만 백화 현상은 여전한 상태. 자동차 전문가는 품질 결함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해풍에 의해서 노출된다 하더라도 수개월 사이에 거의 전체 부품에 백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원은 백화 현상이 왜 생겼는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전입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 8월 전까지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기 시흥시에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 평균 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시흥시 최고 기록입니다. 당첨된 분양권을 입주 전에 사고 파는 분양권 전매 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7억 6천만 원에 분양권이 팔렸습니다. 2년 동안 붙은 웃돈이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겁니다. 정부가 8월부터 이처럼 투기 수단으로 떠오른 분양권 전매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도 금지하기로 하자 분양업계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2만 5천 가구. 분양권 전매 금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올해 예정 물량의 53%를 석 달간 집중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 강화 조치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자금이 서울 등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중에 돈이 갈 곳이 있는 대체 투자처가 많지 않다면 서울 지역이나 또는 투기 지역 같은 규제 지역으로 투자 자금이 유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지겠지만 지역별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를 배상 판결 받은 바 있죠. 미 연방법원이 미국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공개토록 했는데 29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원비어 씨 부모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에서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한화 6,12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오토 원비어 씨 부모는 그동안 북한 자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Cindy and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특히 미국 내 동결된 북한 자금 추적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에 막히자 법원에 요청서를 냈고 결국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원비어 씨 부부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북한 자금은 JP 모건 체이스의 1,757만 달러, 뉴욕 멜론의 321만 달러, 웰스파고의 301만 달러로 총 2,379만 달러, 하나로 약 291억 원 규모입니다. 이들 자산을 압류하게 되면 실질적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원비어 부부는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한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닭 한 마리를 요리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 직접 요리한 건데 방한할 때마다 즐겨 찾는 서울 단골 식당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능숙하게 호박전을 뒤집습니다. 닭 한 마리를 직접 끓여내더니 만두까지 구워 한국식 소주를 곁들여 먹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비건 대표가 미국의 어머니날을 맞아 아내를 위해 닭 한 마리를 요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해당 게시글에 요리 비법을 전수해준 그의 서울 닭 한 마리 식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할 때마다 서울의 한 닭 한 마리 식당을 찾아 닭 한 마리 사랑으로 유명한데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해당 식당을 찾은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폴란드 출신인 비건 대표는 닭 한 마리 요리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소울푸드처럼 느껴져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을 올린 해리스 대사도 한국 음식 애호가로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낙지 비빔밥을 먹거나 Bibimbap is my favorite.
마늘과 김치를 넣은 오믈렛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1대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면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압박했고 한국당 쪽에서는 정신 감정을 받아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서두르라며 미래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꼼수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이해찬 대표가 말한 특단의 대책, 일각에선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은 여야 합의가 관행이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 표결을 통한 강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2교섭단체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의 막장 정치거든요.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김태현 원내대표님께 정신건강에 대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좀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통합당과 반드시 합당할 것이라며 상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이젠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6선의 경륜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나서면서 25일에 경선으로 결정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첫 의장은 6선 박병석 의원과 5선 김진표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일은 5월 25일 10시 개최하는 걸로 했고요. 후보 등록은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초선 82명에게 지역구 관리와 상임위 노하우가 담긴 손편지를 작성해 눈길을 끈 박병석 의원은 정무위원장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개파색이 없이 두루 친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당선인 모두의 카드뉴스 형식의 온라인 메시지를 보낸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총리와 교육부 총리,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경제통으로 코로나19 전국의 생산적인 국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목 국회 부의장으로는 5선의 이상민 변재일 의원과 함께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거론돼 사상 첫 여성 부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선수도 많아졌습니다. 야당목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의 체제를 놓고 아직도 논란 중이죠.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김종인 비대위와 무소속 복당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19일과 20일 당선인 연찬회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무소속 복당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에서 지도체제와 무소속 복당, 미래한국당 합당 문제 등을 하나하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도 벌이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위 체제 찬반 표결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통합당 안팎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이후 김종인 비대위를 놓고 신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던 3선 장제원 의원은 당내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보수재건 원탁회의를 제안해 자강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자생력 있는 보수 정당을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는 혁신 비대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당 전체 당선인 84명 가운데 60명에 달하는 초재선 당선인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초선 당선인은 MBN과 통화에서 현재 초선을 한 그룹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종인 비대위를 둘러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연말로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는 지도부 구성 등 진용 갖추기에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고 열린민주당은 신임 당대표로 최강욱 당선인을 선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습니다. 찬성이 486표, 반대가 11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이와 함께 시민당은 소수정당 출신인 용해인, 조정훈 두 당선인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내일 양당 최고위에서 통합 절차를 끝내면 민주당 의석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4석으로 177석이 됩니다. 용해인 조정훈 당선인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귀합니다. 정의당은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규 당선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비록 교섭단체는 안 됐지만 여전히 일당백의 의지와 실력을 가진 6 의원들은 국회를 넘어 시민을 향해서. 열린민주당 신임 당대표엔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검찰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꾸라는 중요한 사명을 안겨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열린당의 최강욱 대표 선출을 두고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가 당대표까지 됐다며 마냥 축하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삼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직무 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응시자는 집에서 PC를 활용해 직무 적성 검사를 치르며 감독관의 원격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에 생중계된 지 일주일 만에 상당한 마니아가 형성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선 볼 수 없는 재미있고 다이내믹한 모습이 그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KBO 리그를 미국에 생중계하는 ESPN은 이틀 전 LG와 NC의 경기를 최고로 꼽았습니다. 1회 6점을 내준 LG가 10대 7로 뒤집은 경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선 1회 6점 이상 낸 팀이 패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114번 중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용규의 판정 불만 인터뷰로 심판진 전원이 2군으로 강등된 것도 놀라움이었습니다. 숱한 오심에도 1군이 보장된 미국 심판들은 행복한 줄 알라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어이없는 실책은 바다 건너에도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공을 쫓다 미끄러지고 다리 풀린 송강민은 애교. 황당한 악송구를 한 강백호에겐 가장 코믹한 더블플레이 실패로 묘사했고 12대 12 연장 승부에서 연속 실책으로 경기를 끝낸 박승욱은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박병호는 파울 타구를 다시 끌어들이는 묘기를 부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공 표면이 찢어질 만큼 강한 회전을 먹였습니다. 서폴드는 축구선수 못지않은 발기술을 선보였고 김하성은 상대 실책 탓에 때 아닌 다이빙 헤더를 씌워냈습니다. 새벽 4시 전후에 생중계되는 한국 야구 시청자 수가 메이저리그 평균의 30%에 이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지난주 성공적으로 개막하면서 잉글랜드 등도 중단된 리그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리그가 만든 대응 지침이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무관중으로 개막한 K리그는 영국 BBC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 세계 36개국에 생중계됐고 SNS 중계엔 320만 명이 몰렸습니다. 무관중이긴 하지만 K리그가 성공적으로 개막하면서 축구존과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도 리그 재개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확진자 수의 확연한 감소를 전제로 6월 1일 이후 무관중 재개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and sporting events behind closed doors for broadcasts, which I think would provide a much-needed boost to national morale. 지난 3월 중단된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달 8일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3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손흥민도 조만간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해 팀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가 최근 월드리그 포럼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공한 만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독일 분데스리가는 16일 재개되고 이탈리아 세리아는 18일부터 팀 훈련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에 움츠렸던 축구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울은 한낮에도 2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기온 조금 더 높겠고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며 바람이 강해집니다. 내일 이 지역들은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서해안 그리고 영남 동해안을 따라서도 모레 오전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선별진료소나 입간판 등이 날아가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남과 영남 그리고 제주를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좋음 상태를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무척 포근하겠고요.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을 따라서는 내일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금요일과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코로나19 봉쇄령 완화로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 다시 사람의 발길이 몰리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해수욕장에서 수거된 쓰레기만도 무게가 6톤이나 됐죠. 사람이 없으면 좋아지고 사람이 있으면 나빠지는 자연. 지구를 위협하는 최대의 바이러스는 사람인 걸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